2025년 늦가을 서울 근교 소도시의 한적한 주택가. 박사윤 여사의 하루는 낙엽 구르는 소리만큼이나 스산하게 시작되곤 했다. 평생 국어교사로 봉직하다 은퇴한 지 10여 년, 몇 해 전 지병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는 정막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재살기 바빴고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좀처럼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넓은 거실에는 햇살마저 길을 잃은 듯 온기가 감돌지 않았고 그녀의 시간은 멈춘 듯 더디게 흘렀다. 유일한 낙이라면 손녀가 가르쳐준 SNS에 가끔씩 시 한 수를 올리거나 소소한 일상의 단상을 짧게 적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 밤늦도록 시집을 탐독하고 서툰 솜씨로 습작을 하던 기억은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글은 그녀에게 위안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에도 소녀처럼 가슴이 설레곤 했다. 그날도 해질 옆 창가에 기대 앉아 스산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온 시상을 더듬더듬 적어내렸다. 저무는 해에게 길을 묻네. 내일도 오늘처럼 뜨는 거냐고, 아니면 이대로 어둠 속에 나를 가두려는 거냐고. 스스로도 멋쩍은 글귀라 여기며 쓴웃음을 삼킬 때였다. 딩동하고 스마트폰 알림음이 맑게 울렸다. 정우진이라는 낯선 아이디였다.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으신 듯합니다. 외람되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따스함이 배어있는 문장이었다. 서유는 가슴 한구석이 살짝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누구일까? 조심스레 그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았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 화면을 채웠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 지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안경 너머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신을 해외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독신 사업가이자 젊은 시절 문학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짧게 소개했다.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이 무료하고 적막한 삶에 작은 말벗이라도 생길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안녕하세요. 부족한 글에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유는 짧은 답신을 보냈다. 그것이 그녀의 고요했던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킬 줄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위로라는 이름의 속삭임. 그날 이후 정우진과의 대화는 서윤의 일상에 잔잔하지만 분명한 활력소가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선생님이라는 다정한 인사로 하루를 열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라는 따뜻한 말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서윤이 SNS에 올리는 짧은 글귀 하나하나에 그는 마치 오랜 문학동호회 회원처럼 깊은 공감과 감탄을 표했다. 선생님의 글은 마치 한 편의 정갈한 시와 같습니다. 메마른 제 감성을 촉촉이 적셔주는군요. 어쩌면 이렇게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지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마치 오래된 친구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합니다. 그의 칭찬과 공감은 서윤이 잊고 지냈던 문학 소녀 시절의 설렘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감성은 세월의 풍파 속에 무뎌져 간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정우진은 그런 그녀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주었다. 그는 서윤의 과거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교사 시절 아이들과 겪었던 소소한 에피소드, 먼저 떠나간 남편과의 애틋했던 추억, 자식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슬픔까지. 서윤은 때로는 수줍어하며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삶을 그에게 풀어놓았다. 정우진은 언제나 깊은 이해와 따뜻한 위로로 화답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때로는 다정한 연인처럼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선생님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나다니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선생님의 삶 자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 같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윤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서윤은 점점 정우진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잠들기 전까지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과 노년의 불안감을 그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정우진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고 마치 맞춤옷처럼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선생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선생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주문처럼 서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느새 서윤은 정우진이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적막했던 삶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3. 균열의 시작, 첫 번째 요구.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어느덧 스산한 바람 대신 포근한 봄 기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2026년 봄이었다. 정우진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이제는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듯한 대화까지 오갔다. 그는 종종 한국에서의 사업 구상을 이야기하며 선생님과 함께라면 남은 여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서윤은 그럴 때마다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진은 전에 없이 조심스러운 어투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해외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갑작스러운 자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협력업체가 약속을 어기고 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해결될 문제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메시지 너머로 그의 깊은 수심이 느껴지는 듯했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늘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모습만 보여주었던 그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저런,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제가 혹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도 있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정우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 개인적인 일에 선생님을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현지 직원들 급여와 체류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약 2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며칠 내로 본사에서 긴급 자금이 조달되면 바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선생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200만 원. 서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평생 아끼고 모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운 액수였다. 하지만 정우진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가 그녀의 망설임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면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할까?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면.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정 선생님. 제가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결국 서윤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정우진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한 목소리로 감격해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선생님을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빌린 돈도 두둑한 이자와 함께 갚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윤은 은행으로 향했다. 정우진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니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정우진의 감사 메시지와 곧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애써 그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반복되는 요청, 깊어지는 수렁.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우진의 첫 번째 금전 요구는 마치 댐의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한번 물꼬가 트이자 그의 요구는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며칠 뒤 정우진은 또다시 어려운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선생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어렵게 수집한 해외 희귀 고서적을 한국으로 들여오려는데 갑작스러운 통관 문제로 발이 묶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과 수수료가 엄청나게 발생해서요. 그는 이번에도 곧 해결될 일이라며 300만 원을 다급하게 부탁했다. 서윤은 지난번보다 더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이 고서적들은 한국 문학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선생님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의 도움으로 작은 문학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그의 그럴듯한 말에 또다시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돈을 보냈다. 그 후로도 정우진의 금전 요구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드라마의 다음 회차처럼 다양한 명목으로 계속되었다. 함께 지낼 아파트를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살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 손으로 마련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현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처리가 복잡해서 당장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제 카드가 갑자기 정지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대신 예매해 주시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갚겠습니다. 요구하는 액수는 점점 커져갔고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극적으로 변해갔다. 서유는 이제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비상금은 물론 자식들 몰래 모아두었던 쌈짓돈까지 모두 그에게 보내고 있었다. 때로는 딸 수연에게 친구가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는데 네가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혹은 예전에 네 아버지 앞으로 들어놓았던 적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그걸 좀 찾아 써야겠다는 등의 온갖 거짓말을 둘러대며 돈을 마련하기도 했다. 돈을 보낼 때마다 서유는 극심한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은 탓일까? 아니면 정우진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삶에서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해버린 탓일까? 그녀는 쉽게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정우진은 돈을 받을 때마다 더욱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의 언어들을 쏟아냈고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 고문을 반복했다. 서유는 그의 말을 붙잡고 위태로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의심의 그림자, 외면하는 진실. 물론 서윤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전혀 드리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정우진이 약속했던 귀국 날짜는 번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뤄졌고 그가 보내는 사진 속 풍경이나 그의 이야기가 어딘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의 사업은 항상 위태로웠고 그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다. 한 번은 딸 수연이 무심코 던진 말이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엄마, 요즘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제 친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사람 잘못 만나서 큰 돈을 사기당했다는데 수법이 엄마가 가끔 말씀하시는 그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서유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손사래를 쳤다. 얘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일이 뭐가 있겠니? 그리고 정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아주 점잖고 학식 높은 분이셔. 하지만 그날 밤 서유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설마 아니겠지.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 없어.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복지관 친구 최경자 씨도 가끔 그녀에게 뼈있는 말을 던졌다. 서윤 씨, 요즘 안색이 영 안 좋아. 스마트폰만 붙들고 사는 것 같고 그러다 큰일 나.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조심해야 하는 거야. 달콤한 말로 홀려서 등쳐먹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서유는 그럴 때마다 경자 씨는 너무 삐딱하게만 봐.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라며 애써 정우진을 변호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뜨끔했다. 혹시 내가 정말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떼면 정우진이 보내왔던 다정한 메시지들과 그의 애틋했던 목소리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아니야, 그는 진심이야.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사람인데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자신이 쏟아부은 돈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그 상실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의심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정우진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 계속 머무르기를 선택했다. 그것이 설령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 할지라도 총 피해액은 어느새 수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서윤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그녀의 마음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갔다. 하지만 정우진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욱 대담하고 절박하게 그녀에게 매달렸다. 6. 마지막 한 방울 그리고 딸의 절규.
선생님,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종 서류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동안 밀린 세금과 이런저런 벌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출국 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지만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제 마지막 희망은 오직 선생님뿐입니다. 정우진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다급하고 절실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서윤이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그녀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거액이었다. 서윤은 눈앞이 캄캄해진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내어줄 돈도 빌릴 곳도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일까? 이 돈만 보내면 그가 정말 내 곁으로 올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은 절박함이,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딸 수연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 정우진이라는 사람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수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서윤은 숨이 멎는 듯했다. 수연은 최근 어머니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밤늦도록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스마트폰을 숨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큰돈을 빌려달라는 부탁까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수연은 남몰래 어머니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엄청난 금액이 정우진이라는 낯선 이름의 계좌로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연은 복지관 친구 최경자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자 씨는 요즘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 수법과 너무나 유사하다며 당장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로맨스 스캠을 입력하자 수많은 피해 사례와 사기 수법들이 쏟아져 나왔다. 감성적인 접근으로 신뢰를 쌓은 뒤 점진적으로 금전 요구를 하고 해외 사업가나 전문가를 사칭하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연출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상황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다. 수연은 정우진이 어머니에게 보냈다는 사진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가 자신의 젊은 시절이라며 보낸 사진은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 오래전 이미 은퇴한 외국의 무명 배우 사진으로 밝혀졌다. 그가 자랑하던 해외 건설 현장 사진 역시 유명 건설 회사의 홍보 브로셔에서 교묘하게 도용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가 어머니에게 감동을 주었던 자신이 쓴 시라던 아름다운 구절들은 유명 시인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그가 언급했던 해외 건설 회사나 자선 프로젝트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단체였다. 엄마, 이 사람이 보낸 사진들 전부 다 가짜예요. 이 사람이 했던 말들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 수연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증거들을 들이밀었다. 하지만 서윤은 완강하게 현실을 부정했다. 아니다. 네가 뭘 잘못한 것이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를 얼마나 생각해주고 우리 미래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데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서윤은 딸에게 고함을 질렀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지난 몇 달은, 자신이 쏟아부은 모든 것은 대체 무엇이 된단 말인가. 그녀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다. 모녀 사이에는 격렬한 다툼이 오갔다. 수연은 눈물로 호소했고 서윤은 절망적인 분노로 맞섰다. 하지만 책상 위에 흩뿌려진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그의 얼굴, 그의 이야기, 그의 약속들이 한낱 신기루처럼 부서져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 결국 서윤은 힘없이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마저도 한낱 돈을 노린 사기꾼의 교묘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혐오감이 그녀를 덮쳤다. 폐허 속에서 작은 온기,
그 후 며칠 동안 박서윤 여사는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나간 시간들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평생을 교사로서 정직하고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다 이토록 어리석은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까. 딸 수연의 얼굴을 볼 면목도 없었고 세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참한 실패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악몽으로 남았다. 그의 달콤했던 목소리와 시적인 메시지들은 이제 칼날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다. 수연은 묵묵히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억지로 음식을 권하거나 캐묻는 대신 조용히 따뜻한 죽을 끓여 머리맡에 놓아두고 때때로 다가가 말없이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대포통장과 해외 IP를 이용하는 전문적인 사기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피해 금액을 회수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차가운 답변만이 돌아왔다. 수연은 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기꾼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함께 어머니의 깊은 외로움을 미리 알아채고 보듬어주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방 안에 드리웠던 절망의 그림자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딸 수연의 지극한 정성과 복지관 친구 최경자 씨의 꾸준한 관심 덕분이었을 것이다. 경자 씨는 거의 매일같이 서윤의 집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서윤 씨, 언제까지 그렇게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을 거야?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놈이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놈이지. 네가 어리석어서 당한 게 아니라고. 경자 씨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서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수연이 차려주는 음식을 한술 두술 뜨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서윤은 수연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복지관에서 열리는 작은 강좌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처음 며칠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구석자리에만 맴돌았지만 어느 날 문득 용기가 났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자신의 경험을 어렵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위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이더군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다. 정우진과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절망의 순간까지 이야기를 마친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수치심이나 자기 혐오의 눈물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이 나자 강좌에 있던 다른 노인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비슷한 경험담이나 주변 사람들의 피해 사례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문제가 결코 개인의 어리석음만으로 치부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다시 봄을 기다리며 그날 이후 박서윤 여사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긴 것이다. 그녀는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주변 노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다른 어떤 교육 자료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물론 상실의 아픔과 배신감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문득 정우진의 그림자가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고 잃어버린 돈에 대한 허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딸 수연과 친구 경자 씨,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이웃들이 있었다. 그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는 그녀가 절망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어느 맑고 따스한 봄날 오후 서윤은 오랜만에 서재 책상에 앉아 먼지 쌓인 펜을 들었다. 하얀 종이 위에 한자 한자 떨리는 손으로 시를 써 내려갔다. 무너진 가슴에 새싹 하나 돋아나니 지난 겨울 모진 바람 흔적일랑 지워지고
애써 감춘 눈물 자국 햇살 아래 반짝이네. 다시 피어날 용기. 작은 꽃이 하나 품고 오늘도 나는 조심스레 발을 내딛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함께하는 발걸음. 외롭지 않으리 시를 완성한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서 겨우내 움츠렸던 낡은 난초 화분에서도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순이 힘차게 돋아나고 있었다.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는 이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도 작은 의미와 희망을 찾아 나서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어쩌면 인생이란 그렇게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모른다고 서유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걸음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이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굳게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으리라는 작은 기대를 품어보았다. 서리꽃처럼 시렸던 지난 겨울의 그림자는 이제 희미해지고 그녀의 마음에는 어느새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고 있었다.